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종종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가이드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쓸데없이 높거나 제품의 성능 자체가 아예 이렇게 과장이 된 화려하게 미사역으로 그렇게 꾸며진 제품들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 반대로 수많은 제품의 홍수 속에서 이 원래 성능을 제대로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제품들, 이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꽤 가치가 높죠. 그 보람도 크고, 세상에 어느 제품이 일부러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제품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영화가 개봉한 시점에 흥행의 희비가 엇갈리듯이 라이벌 제품 출시 시기랑 맞물려서 피해를 볼 때도 있지만, 자사 제품 내에서 워낙에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제품이 홍보되는 사이에 알릴 기회를 못 갖는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볼 때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 볼 캐프의 제품들이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품의 등급별, 그리고 각 시리즈에 있는 제품 수,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되는 버전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캐프의 정책이라서 그렇기도 해요. 이런 정책이 빛을 발휘하려면 각 제품별로 촘촘하게 알릴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캐프의 Q 콘체르토 메타, 이 제품이 캐프 자체에서는 꽤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캐프가 이 원래 제품 라인업에 전부 메타 버전으로 하나씩 다 업 버전을 만들어 갔는데, 과연 그게 전 라인업에 모두 반영이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엔트리 라인업인 Q 시리즈에까지 메타 버전을 전부 도입시킨 그 작업을 마친 게 작년 이맘때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품의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Q는 R하고 맞먹게 되고 R은 레퍼런스, 그렇게 한 등급 이상씩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있었던 게, 그게 메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거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아래 제품들이에요. 제품의 성능이 똑같은 등급으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상위 제품들은 어떻게 해도 다른 우월한 성능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아쉽지 않았던 그런 등급의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아래 제품들은 아예 그런 혜택조차 없었던, 근데 거기다 메타를 반영하니까 획득한 사운드적 성능은 당연히 상위 제품들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Q 시리즈가 메타 버전이 된 게 저는 꽤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 Q 콘체르토 메타예요. 잠시 이 Q 시리즈의 라인업을 보면 Q1, Q3, 그 다음에 Q7, Q11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운데 5가 사라졌죠. 캐프에서 이 제품 Q 콘체르토 메타를 Q5 메타라고 안 하고 콘체르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좀 이 제품에 부여한 특별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축형 유닛 Q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우퍼가 있는 투웨이 동축형이 아닌 3웨이 구성을 한 그런 스탠드 거치형이 캐프에서는 딱 세 모델밖에 없죠. 그러니까 Q 콘체르토 메타랑 구성의 컨셉을 같이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상위 2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R 시리즈는 R3 메타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게 레퍼런스 1 메타입니다. 이 세 모델은 똑같은 포맷에 사이즈도 매우 비슷해요. 외형의 사이즈만 봤을 때는 이 전후 간의 깊이 차이가 조금씩 있고, 그 외의 키나 폭, 전면 배풀의 사이즈는 거의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세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Q 콘체르토 메타, 이 제품은 상위 레퍼런스 1 메타와 R3 메타와 과연 어느 부분만 차이가 날까? 이걸 두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1 메타는 거의 한 1,300~1,400만 원을 하는, 이런 그대로 그 스탠드 거치형의 레퍼런스 같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R3 메타는 약 300만 원대 중반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 Q 콘체르토 메타, 이 제품은 100만 원대 후반의 제품. 실제 구매가는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3웨이 북쉘프 세 모델의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그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실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인클로저와 내부 구성을 얼만큼 어떤 재질로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하위 제품으로 갈수록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동을 견뎌야 되고 저음의 부스팅을 줄여야 된다면 소재로 해결해서는 가격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보단 비용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 상위 제품의 품질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캐프의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이 Q 콘체르토 메타도 상위 제품들하고 스펙은 거의 같아요. 유닛 Q를 최신형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4인치 미드레인지, 안쪽은 0.75인치 알루미늄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동축으로 만들어낸 그런 12세대 유닛 Q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래쪽 순수한 우퍼, 그러니까 유닛 Q하고 대역이 겹치지 않는 6.5인치 전용 우퍼, 이런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3웨이 구성의 스탠드 거치형입니다. 근데 이 Q 시리즈가 바로 위 제품에서 가격이 한 절반 이상, 상위 레퍼런스랑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인클로저를 그냥 반듯한 나무, 그리고 그 내부를 비용을 들이는 브레이싱 대신에 특수한 방식으로 부스팅을 줄이고 진동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데 있었어요.
그게 바로 CAF의 FDC 방식입니다. Flexible Decoupling Chassis라고 그래서 그 안을 물리적으로 측정을 해서 진동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완해서 두텁게 하거나 진동을 적게 하는 그런 걸 사용하거나 기타 공진 제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근데 역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도 상위 제품에 근접하는 제일 큰 사운드적 개선을 이룩한 거는 역시 메타 버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 손꼽을만한 MAT 구조물을 집어넣고 그거에 맞는 브레이싱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 이전 버전하고는 여러 가지 등급 차이가 생겨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뒤쪽에 대형 리플렉싱 포트, 이 포트의 구조나 사이즈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CAF가 CFD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죠. 정확하게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공기량이 얼만큼 그리고 어떤 구조로 배출이 돼야 되는지 이걸 계산해낸 거죠. 그걸 이제 CAF에서 CFD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다이나믹스가 정확하고 과도하지 않게 포트까지도 그렇게 설계해낸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소비자들이 이 사이즈 스피커에서 바라는 거, 작은 공간에 배치해서 음악 소리 제대로 좀 내주면 되는 거, 1000만 원짜리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한 요 정도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 등급을 이 숫자도 아닌 말로 이 정도까지 돼야 돼,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CAF의 Q 콘체르토 메타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 다양한 음악들의 품질을 이 정도까지 구현해 줘야 되는, 거기까지를 들려주는 그런 제품으로 설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배치를 굉장히 잘해주고, 뭐 이쁘게 놓는 것도 중요한데 바닥을 단단한 데 두는 거, 제일 좋은 건 역시 단단한 스탠드 위에 놓는 건데, 스탠드 가격도 좀 쓸만하면 만만치 않으니까 굳이 스탠드를 놓지 않으시려면 바닥이 진동에 강한 아주 단단한 그런 곳을 꼭 염두에 두고서 이 제품을 배치를 하시면 꽤 만족스러운 소리가 들릴 거란 얘기죠. 상위 제품하고 차이가 요만큼이 느껴지지만 내가 원래 바랬던 건 거기까지였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대표적인 스탠드 거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Q 시리즈 유일의 3웨이 스탠드 거치형 제품, 이름도 특별히 5가 아닌 Q 콘체르토 메타로 명명한 이 제품의 소리 품질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하죠.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or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t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of May.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90년대 이래 그 캐프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들이 거의 끊기지 않고 촘촘하게 저한테는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캐프 제품의 사운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제 생각은 뭐냐면, 캐프는 원래부터 작은 사이즈를 지향했던 그런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톨보이가 있을지언정 캐비넷의 폭이나 이 전체 몸체를 크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견고한 바디 속에서 꽤 고품질의 저음을 내는, 80년대 레퍼런스 제품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캐프가 바디를 크게 만들었다면 아마 그 저음을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레이먼 쿡이라는 걸출한 대표이자 설계자에 의해서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05나 107 같은 그런 미국 시장에서 히트하는 제품들이 나왔던 건데,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캐프의 사운드를 일괄하자면 작은 사이즈에서도 꽤나 강렬하고 고품질로 나오는 베이스, 그리고 이미징이 아주 선명하게 맺히는 고해상도의 동축 유닛, 이 두 개의 대역에 캐프의 사운드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그 두 개의 대역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완성하느냐, 캐프의 상위 제품과 하위 제품의 차이는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상하 대역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게 단순히 유닛 하나와 크로스오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품 전체의 설계, 캐비넷부터 소재, 유닛의 구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소재와 물량,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되면 상위 제품이 되는 거고, 좀 더 이음매가 매끄럽고 고급진 소리, 그리고 어느 대역에서 강한 음이 들어와도 잘 견뎌내는 아주 안정적이고 원래 품질을 잘 유지하는, 이게 상위 제품인 거고, 그게 가끔씩 흔들리거나 심지어 그 정도까지 음악은 난 듣지 않는다 하는 사용자들한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이 엔트리급에서도 충분히 캐프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큐 콘체르토 메타가 딱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같은 걸 들어보면 이 베이스 사이즈 6.5인치는 이 사이즈 자체가 레퍼런스예요. 캐프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의 유닛 구경은 6.5인치로 딱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도 그렇고 레퍼런스도 그렇고. 근데 이 큐 콘체르토 메타의 베이스는 이 6.5인치 베이스 유닛을 페이퍼콘으로 만들고 그 위에 얇게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한 그런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페이퍼콘의 파워 핸들링, 그리고 어떤 묵직함까지도 줄 수 있게 해놓고 얇게 만든 거죠. 음의 감촉은 알루미늄처럼 전 구간이 매끄럽게, 어떤 듣기 좋거나 왜곡을 만들거나 이런 거 없이 전 구간이 똑같이 움직이게 만든 그런 진동판을 쓰고 얇게 만들 때 파워 핸들링을 크게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서 캐프 고유의 그 육중한 다이나믹스 있죠. 이런 게 이 엔트리급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강렬한 저음이 들어오는 그런 슬램의 순간이나 강렬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런 곡에서도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 큐 콘체르토 메타를 작년쯤에 처음 들었을 때 기특하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포플레이의 천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땅 소리 날 때 이 소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강렬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쭉 밀려오는 느낌, 하지만 무작정 출렁거리지 않고 단정하죠. 캐프가 페이퍼와 알루미늄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한 그런 6.5인치 베이스를 쓴 이유가 이런 천트의 도입부에 이런 베이스 램을 들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다음은 스피커보다는 앰프에 투자를 하면 좀 더 그 결과에 대한 효율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베이스 대역, 40Hz 대역이 있으면 어디가 움직이면서 상위에서 대단히 선명하고 실제 음상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상황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징과 스테이징이 같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실제 모습들, 이런 해상도를 보여주는 그런 곡 있죠. 거기에 이제 약간은 복잡한 하모닉스까지 개입이 된 그런 피아노 곡을 들어보면 잠시 또 2등급의 제품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캐프가 이 큐 콘체르토 메타 같은 20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의 메타 버전과 최신의 유니큐 드라이버를 적용시킨 거는, 이거는 그냥 캐프의 품질을 홍보하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캐프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베이스의 품질보다 좀 더 높은, 그렇게 해서 음악의 실제 상황이 많이 접근해 간 그런 상황을 잘 펼쳐줍니다.
그 머라이 페라히어가 연주하는 바의 프랑스 모음곡 2번의 2악장 그 쿠랑트를 들어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녹음이 손가락 끝에 손톱이 살짝 닿으면서 꾹 눌러지는, 그래서 바닥에 딱 닿을 때 그 소리 둥둥둥둥 두루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 소리들이 고스란히 다 귀에 들어오는, 피아노가 현을 때리는 음을 중심으로 실제 연주하는 사람 옆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사실적인 그런 소리들이 잘 녹음된 연주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비싼 스피커들에서 이 곡을 듣는 그런 녹음의 재미로 듣는 곡인데 큐 콘체르토 메타에서도 곡의 느낌을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레퍼런스 원 메타 같은 10배 가까이 되는 이런 제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레퍼런스 원 메타는 이거보다 좀 더 견고하고 음의 하모닉스가 좀 더 잘 펼쳐져서 윤기가 조금 더 더해진 듯한 느낌? 그 정도 차이예요. 이렇게 청감상 들었을 때 이 둘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만큼의 차이가 이 피아노 곡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40Hz 내역까지 재생을 하는 대부분의 그 피아노의 낮은 옥타브들, 이런 게 상당히 또렷하게 보여서 이 왼손이 연주하는 낮은 대역은 이 부분이 약해지면 피아노가 작게 보이기도 하고 전체 사운드 스테이지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전체 음의 밸런스가 높은 대역 쪽으로 살짝 몰리면서 피아노의 사실적인 느낌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느낌이 중요한데 그 작은 스피커라도 저음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음악까지 들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큐 콘체르토 메타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웨이 유니키 드라이버와 별도의 베이스를 갖춘 그런 3웨이 구성을 한 스탠드 거치형, 캐프 전체에서 딱 3모델밖에 없는 그 포맷의 막내에 해당하는, 그리고 메타가 되면서 가성비는 굉장히 높아진, 이 정도 선에서 멈춰도 되는 그런 사용자들이 꽤 많아 보이는 그런 스피커인 큐 콘체르토 메타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몇 개 음악을 들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제품 보일 때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좋은 건 같이 알고 쓰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